추모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이 이분이 청년 의사에 기고를 했습니다. 2월 2일 날 2021년도 내용은 국제보건의료재단의 성격상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코로나 백신을 어떻게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원래 백신의 목적에 맞춰서 접종할 수 있느냐 하는 정책적인 어떤 제안을 한 것입니다.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 두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눈여겨볼 내용이 이분이 이제 의견을 보면은 한국의 얘기입니다. 이 베트남 얘기 아니에요. 국민의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은 있지만 어떤 종류의 백신을 접종할 것이냐에 대한 제품의 선택권이 없다 하는 점을 한 가지 지적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 백신 맞기 싫어. 그럼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약 20 내지 30% 정도의 사람들은 안 맞으려고 하죠. 이게 3대 7 법칙인가? 항상 보면은 강제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 20 내지 30%는 70 내지 80%와는 다르게 움직이죠.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사람들 행동 양식이 항상 그렇게 되는데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 노 하면 안 맞을 권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겠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강제적으로 주는 백신을 맞아라. 주는 대로 먹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이사장 추 이사장의 얘기는 뭐냐면은 추모진 이사장의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메뉴판에 올라가 있는 모든 백신이 똑같이 대등할 정도의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가 있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선택권을 박탈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메뉴판에 올라가 있는 백신이 어떤 거는 우수하고 어떤 거는 우수하지 않아서 안전하지 않고 효과도 떨어지고 이런데 강제적으로 주는 대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음식점에 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식점에 갔더니 똑같은 가격인데 또는 무료로 주는 음식점인데 어떤 거는 굉장히 맛있고 영양가 많은데 어떤 거는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내가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식당에서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님의 입장에서 반발심이 들겠죠. 먹고 싶지 않겠죠. 그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또한 무엇이냐 하면은 더 재밌는 거는 한국의 경우입니다. 물론 의료진, 환자도 선택권이 없으나 이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진도 백신을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의료진이 해당 의사가 전문가죠. 환자를 대할 때는 환자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환자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다 알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담당 의사인데 그 담당 의사가 어떤 백신이 이 환자에게 맞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담당 의사가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그냥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또 문제죠. 그죠? 네.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사례로서 어떤 사례를 들었냐 하면은 작년에 9월 독감 백신 문제를 이제 사례로 들었습니다. 추 이사장이 그래서 9월에 독감 백신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냉동차에 안 하고 냉장차에 안 하고 그냥 함부로 막 이렇게 어디요? 신성약품이던가. 그래갖고서는
약 48만 명 분과 또 일부 제품에서 이렇게 뭐 하얀 가루 같은 게 나와서 다 버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0월에는 또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가 막 급증하고. 그래갖고서는 작년에 10월 말부터 10월 말에는 65세 이상의 그 환자들의 그 노인들의 접종률이 예년에 비하여 30%가 뚝 떨어졌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독감 백신에 대한 불신이 생기니까 접종률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 백신은 모든 국민이 다 맞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는 맞았고 내 가족이 맞았고 내 회사 맞았고 내 직장 다 맞았으니까 내 이웃들 맞았으니까 안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맞아야지 그게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나한테도 재감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종률이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신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면은 다들 회피할 테니까 백신 안 맞을 테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서의 이제 일인데 베트남은 이 통계가 어떤지 잘 모르겠다.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80세 이상 그 노인층에서 더 많은 이 사망률을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상 보면은 50대 이상이 확진자 수에서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 이후라는 것입니다. 18.77%. 그 다음에 60대가 그 다음으로 15.69%.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가 높은 것이 20대입니다. 재밌죠? 그 다음에 15.2%. 이 뜻은 뭐냐면은 70대, 80대 이상은 아무래도 사회 활동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노출될 확률이 좀 적겠죠. 그러나 이제 50대, 60대는 아직도 사회에서 액티브하게 활동하니까 더군다나 나이가 있으니까 더 확진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대는 아직 정부 힘이 많지만 워낙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감염 그 수가 높은 거고 퍼센티지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가 나와요. 한국인이 모두 접종을 하더라도 백신을 이게 그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접종을 하지 않으면은 도라미타블로 다시 우리에게 재감염이 돼서 들어오니까 이게 사각지대다.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이므로 우리나라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연수생,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미등록도 있죠, 그죠? 뭐 우리가 불법 외국인을 갖다만 미국 미등록 근로자라고 말한 것 같아요. 이러한 방역 사각지대도 다 꼼꼼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얘기인데요. 뭐 이 얘기는 사실 이 베트남에 살고 있는 우리 그 한국인들 비롯해서 동남아 전체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지사지로 하면은. 그럼 베트남에 살고 있는 저희는 동남아에 살고 있는 저희는 누가 백신을 접종해 준다는 것입니까? 네. 얘기예요.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이제 외교부 공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냐면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국내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예방 접종 순서와 동일한 순서에 따라 접종할 것이라고 외교부가 공지하고 있다. 이 어떻게 보면 공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은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 국민은 한국으로 와서 맞으라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순서에 따라서 기다려서 접종을 해라. 니들 순서 차례에 따라서 이제 그런 외교부가 공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 이사장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면 그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미군은 재외 국민 중에는 이제 예를 들면 주한미군이 있죠. 주한미군도 미국 밖에 살고 있지만은 미국인이니까 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그거에서 넘어서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카투사 같은 또는 무슨
우리가 군소곤이라고 그러나요? 그 함께 근무하는 한국인에 대해서도 원하는 경우에는 접종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돌아와서 맞으라는 건데, 그러면은 귀국에 드는 비용,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비용이 들고, 비행기값, 호텔비, 또 14일간 격리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자기 일하는 거 사업이라든지 직장 같은 거를 이제 쉬고 가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또 기회비용을 손실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현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 하는 것이 이제 추 이사장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외 공관을 통해서 그 현지에서 뭐 동남아면 동남아, 베트남이면 베트남에서 현지에서 접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의견입니다. 근데 뭐 지금 사실 코가 석자인데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접종조차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무슨 뭐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어렵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에 살고 있는 거주인들에 대해서는 하노이시가 무료로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고.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러나 그것도 아직 베트남조차도 백신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또 양도 적기 때문에, 하노이만 해도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까지 언제 그 순서가 올 것인가도 사실 불투명하고, 그렇게 하고 어떤 백신을 넣을 것인가도 사실은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추 이사장이 대안으로 내놓는 방법은, 이게 독감 백신인 경우에 성공적으로 그 접종을 많이 해서 이제 독감을 많이 예방하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인데, 그 비결이 뭐냐 하면은 2015년도부터 노인 독감 백신 접종을 민간 의료기관 위탁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국가에서 통제하지 않고요. 민간 의료기관, 민간 병의원에서 에다 위탁해서 거기서 알아서 독감 백신을 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후로 8배 즉시 민간 의료기관의 기관에 위탁한 이후에 즉시 8배 이상 전년 동기 대비 작년에 그 전해 비하여 2014년도 비해서 8배 이상 급격하게 그 독감 백신율이 늘어났고, 지금까지도 안정적인 접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괜히 국가에서 일일이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한국에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그 민간 의료기관, 민간 병의원들이 잘 구축이 되고, 시스템이 또 한국 의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한국 의사하면 알아줍니다. 한국 의사는 세계 최고 반열에 들어가요. 어디 가도 존경받습니다. 그만큼 실력 있고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한국 의사들에게 맡겨라. 그러면은 가장 확실하게 접종률을 높이고 안전하게 할 것이다. 네. 이러한 우리 무진 이사장의 의견이 신선하고 아주 시의 적절한 지적인 것 같아서 마침 기고 올라왔길래 제가 해설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